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법 기출문제 16번째 영상이고요. 소유권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 소유권에 관한 정리 및 기출문제도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올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소유권어는 맨 처음부터 취득시효까지 정리해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정리하겠죠. 시험 문제 어떻게 보면 반드시 나누면 소유권은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공동 소유에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권의 취득에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린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세 문제 내지 두 문제, 그러니까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한 80~90% 확률로 세 문제까지 출제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정리해보면 상린관계부터 정리해보죠. 자, 주의토지통행권입니다. 자, 주의토지통행권이 뭐냐?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땅을 맹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말 그대로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인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면 토지 소유자는 못 다니게 막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막는다면 못 다니게 담이나 어떤 철조망 같은 설치한다면 그것을 철거해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단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때도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세 번째로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나중이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토지 통행권은 뭐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다니느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어떤 방법으로 다니느냐?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통행을 해야 돼요. 추상적이긴 하지만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근데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 민법에 규정이 없거든요. 자, 우리 판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도로폭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폭 규정은 주의토지 통행권에 적용되지 않고요. 또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의 용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다만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 판례입니다.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죠. 분할이나 토지의 분할이나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고요. 또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한 이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상린관계입니다. 자,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때, 자, 설치 비용은 절반씩 반씩 부담한다. 그렇지만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고, 특수시설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사람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자, 담이 있긴 한데 오래돼가지고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공인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와 뿌리가 경계를 침범한 경우죠. 나뭇가지는 제거해달라고 청구하고요. 응하지 않으면 그때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고, 뿌리는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제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계 부근의 건축입니다. 일단은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0.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해요. 근데 만약에 위반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또는 건물이 이미 완성된 상태라면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하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취득수요입니다. 첫 번째 취득수요가 뭐죠? 점유취득수요죠. 일단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수요하게 되거든요. 자, 취득수요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가 됩니다. 물론 직간접을 불문한다는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점유 취득수요의 대상으로 우리가 따로 기억할 것은 일부 토지에 대한 점유 취득수요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수요 가능하다. 왜냐하면 점유 취득수요라는 것은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취득수요할 수 없고 특별히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 재산에 대해서만 취득수요할 수 있다는 것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자, 취득수요가 완성됐다 그래서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수요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등기하면 소유권을 갖는데 그 시기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등기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됩니까?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고요. 따라서 이 사람은 취득수요가 완성됐더라도 아직 소유권은 없고요. 등기 청구권만 있는 상태고 물론 소유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돼요. 다만 우리 판에 따르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개시, 시작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돼서 10년이 지나면 등기청구권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상대방은 누구냐?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거죠.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등기는 가배하고 있고요. 점유는 의뢰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그 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하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20년이 되기 전에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제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병이니까 병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10번이 바뀌든 100번이 바뀌든 취득시효 완성자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20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 정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등기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정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면 결국은 을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수용을 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이 수용보상금에 대한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대상 청구권은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한 적이 있어야 대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등기부 취득시효죠. 자,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는 왜 인정되는 거냐면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죠. 자, 우리 민법은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되고 그래서 이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 소유권에서보다는
물권법 총론에서 주로 지문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물권법 총론 부분 보시면 거기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건은 어떻습니까? 점유하고 있고 등기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에 의한 점유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되는데 추가되는 것은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유의하실 것은 언제 선이고 무과실이냐? 점유 개시 시. 점유를 시작할 때만 선이 무과실이면 된다. 따라서 점유를 시작할 때 선이 무과실이었다면 중간에 등기가 무효란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10년 지나면 등기부 취득시효하고요. 점유를 개시할 때 선이 무과실이었다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 선이 무과실이 아니었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를 의미합니다. 왜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다만 뭐죠? 무효인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 근데 마지막으로 점유도 등기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10년이 지나야 되는데 우리 빌라는 등기기간의 승계를 인정한다. 따라서 내 명의로 꼭 10년간 등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 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만 되면 등기부 취득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시는 부분이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것으로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 가지고 기출문제와 대표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유권에서 대표 사례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1번, 갑은 을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A 부동산을 20년 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 따라서 등기하고 있는 사람은 을이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갑이네요. 그런데 그 을로부터 갑에게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A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을로부터 병에게로 이전되었다. 자, 옳은 걸 찾는데, 자, 그러면 병에게 소유권 이전된 시점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죠. 그 후니까. 따라서 요 갑은 요 병에게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원인으로 해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1번 지문인데 갑은 을에 대한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상실한다는 지문은 X죠.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등기 청구권 자체가 상실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2번, 후에 어떤 사유로 을에게로 취득시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다시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되면 갑은 을에 대하여 시효 취득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3번, 갑은 병에 대하여도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갑은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 점유기간이 완성됐다면 이 갑에게 새로운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요. 새로운 기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병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요. 따라서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대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한 번이라도 권리를 주장한 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갑은 자신의 시효 완성 사실 을에게 알렸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런 병에 대하여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따라 답은 3번이 됩니다. 2번이죠. 죄송합니다. 2번이 됩니다. 2번 기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1번 문제는 솔직히 참 생뚱맞은 문제인데 29회 문제인데 어디다 넣을 때가 마땅치 않아서 소유권에다 넣었어요. 자, 우리 민법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교할 것이 뭐예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죠. 그래서 선관 주의 의무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해서 주의해야 될 의무가 선관 주의 의무고요.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인데 누구겠습니까? 소유자겠죠. 왜요? 자기 재산이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선관 주의 의무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실제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래 친권자와 임치계약에서 무상 임친인데 그런 건 나올 수 없어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개념입니다.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소유자가 부담하고 자기 재산이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선관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2번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경계에 설치된 경계포는 누구인지 모르겠으면 공유인 것으로 추정하니까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은 그냥 상식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인이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하고요. 3번 토지 소유자는 첨한 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하고요. 이런 것들은 또 나올 것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정의하면 되고 4번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몇 미터죠? 반 미터 이상이니까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토지와 경계에 담이 없어요. 자, 담을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하고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로 부담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시면 설치 비용은 반씩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이죠.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반씩이니까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주위 토지 통행권을 원칙적으로 보상해 줘야 되는데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의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는 보상할 필요가 없고 이걸 우리가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잖아요. 2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을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니까요. 그 다음에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하고요. 특수시설은 하고 싶은 사람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통상보다 높게 하는 것도 일종의 뭐예요? 특수시설입니다. 따라서 하고 싶은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니까 3번 인지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을 읽어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상린관계라는 것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임차권자, 전세권자 다 적용되겠죠. 따라서 이 지상권자에게도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니까 인지사용청구권이 인정되겠죠.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거 우리가 인지사용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주의하실 것은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토지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답은 1번이네요. 4번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뿌리가 넘어왔어요. 잘라버릴 수 있죠. 1번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5.
맞는 지문이죠. 2번, 주의 토지 통일권이 인정되면 남의 땅을 다닐 수가 있겠죠. 물론 남의 땅을 다니기 위해서 비용이 든다면 지가 부담해야 되겠죠.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3번, 자, 주의 토지 통일권이 인정된다면 땅 주인은 못 다니게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3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일권을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경계에 설치된 담, 이거 공유인데 분할하지 못하겠죠. 담 분할해서 뭐 하겠어요, 그죠? 따라서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이제 5번인데 자, 경계선 부근에서의 건축이에요. 자, 반미터 이상 거리를 떠야 되고요.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이미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5번,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죠.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이미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주의 토지 통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주의 토지 통일권이 인정된다면 땅 주인은 못 다니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못 다니게 막았다면 담을 설치했다면 철거해 줘야 되겠죠. 1번, 주의 토지 통일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주의 토지 통일권은 직접 당사자에게만 인정이 되잖아요. 따라서 토지 분할로 무상주의 토지 통일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의 토지 통일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왜냐하면 이 무상주의 토지 통일권은 누구한테만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요.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주의 토지 통일권이 인정이 되려면 공도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죠.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남의 땅을 다닐 수는 없는 것이니까 3번,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X가 되는 거죠. 4번,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4번, 기존의 통로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 형식상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의 토지 통일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의 토지 통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자,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추후에 나중에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 토지 통일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5번, 주의 토지 통일권이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일권이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다시 말하면 무상주의 토지 통일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인정됩니다. 6번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왜요? 형식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지니까. 2번, 자, 범위, 도로폭은 현재의 토지 용도만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의 도로폭 규정 적용되지 않고요. 미래 용도는 고려하지 않거든요.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미래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용은 물론 다니는 사람, 주위 토지통행권자가 부담을 해야 될 거고요. 4번 방해하면 안 되니까 방해하고 있다면 그걸 뭐죠? 철거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5번 주위 토지통행권 성립하는데 뭐 할 필요는 없죠? 등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취득 시효죠.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은요. 자, 답은 쉽게 나옵니다. 1번이에요. 자, 왜냐하면 시효 취득하려면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고 있죠. 점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까?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2번 지요권은 점유하진 않지만 계속되고 표현된 범위 내에서 취득시할 수 있고요. 지상권 취득시할 수 있고 국유재산 중에서 뭐는요? 일반 재산은 취득시할 수 있죠. 물론 토지 소유자가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득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그죠? 옳은 거. 자, 1번. 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주점임을 추정합니다. 추정을 받습니다. 1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죠? 너무 올렸나 보다. 그죠? X가 되는 거죠. 2번,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정 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됐어요. 물론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완성될 당시에 청구하면 되니까 10번이 바뀌든 100번이 바뀌든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가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23회 기출문제 결국 이것도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한다고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한다는 것이 키가 되는 거죠. 3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의 시효 완성 후 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X. 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요. 이 사람은 언제부터 소유자가 됩니까?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니까 소유자가 설치한 것은 위법한 거죠. 4번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받은 명의신탁자요.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떠나가지고요. 취득시효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료 후에 명의수탁자에서 신탁자로 이전 등기가 됐다면 이 새로운 등기 명의자인 명의신탁자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기 때문에 X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효 완성자는 누구한테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명의신탁자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소유자가 된다고요? 점유 개시 시부터. 따라서 취득시효 기간 중에 과실도 누구 거가 됩니까? 시효 완성자 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기속되겠죠. 왜냐하면 등기하면 이 사람은 점유, 개시 시부터 뭐가 돼요? 소유자가 되니까요. 답은 뭐죠? 2번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보시면 지문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지만 문제를 푸는 도구는 간단하게 해야 돼. 이거를 막 세 발, 네 발 막 찢어가지고 개별적으로 기억하시면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게 개별적으로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기본 틀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9번입니다.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효 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왜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으니까. 2번, 시효 취득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자,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 후에 소유자가 변경되면 등기 청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 원인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3번. 시효 취득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X. 계약상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요. 계약상 채권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틀린 질문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고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그러면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말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했어요. 그러면 네 거 맞다.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했다면 취득시효를 포기한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 이익의 포기이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이 문제 답은 3번이 됩니다. 10번입니다. A는 B의 X 토지를 매수하여, 자, 그러면 A의 점유는 매수했으니까 자주점이고 1992년 2월 1일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자주점이니까 92년부터 20년 지나면 2012년 2월 2일이 되면 점유 취득 시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사람은 매수니까, 매매수이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1번.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2002년 2월 1일 시효로 소멸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자주점임은 추정받죠. 따라서 2번,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 X가 되겠죠. 10번, 2010년 9월 9일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누가요? C가. 그러면 2012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니까 요 D는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은 이 완성될 당 소유자인 C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A는 A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은 왜 인정이 되는 거냐면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1번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미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매했다는 사실이 입증하기 어렵고 부정이 됐다면 그때는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뭐 하면 돼요? 주장하면 되는 거고요. 그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취득시효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2012년 2월 1일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은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4번 A가 2014년 3월 3일 D에게 X 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는 팔아먹은 것이 소유자가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죠? 점유자를. 그러면 원래 A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채권이니까 이 권리를 넘겨받은 D도 뭐죠? 채권이기 때문에 A를 대위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A를 대위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죠? 4번인 것으로 보입니다. 몇 번이죠? 옳은 거니까. 자, 근데 문제가 5번이에요. 이가 2014년 4월 4일 X토지의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가등기가 됐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A는 여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시효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득하겠죠. 따라서 A는 더 이상 A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모두 정답 처리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왜 답이 4번인데 왜 모두 정답 처리했을까? 이 5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A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당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A는 실질적으로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5번도 맞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다 맞다. 이렇게 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수험적으로는 뭐만요? A만 답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뭐만 답이라고요? A만. 수험 공부할 때는. 이런 건 문제 잘못 출제되기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한번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가등기가 됐더라도 A는 시효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다만 나중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A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5번도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했지만 우리는 뭐죠? 4번을 답을 기억하시고 헷갈리면 5번은 뭐죠? 아예 빼버리고 신경 쓰지 마시고 몇 번만요? 4번만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4개 지문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죠. 자, 11번입니다. 이제 오늘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인데 점유 취득 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동산에 대한 악의 무단점유는 알면서 점유하면 자주가 아니죠. 점유 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X. 2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뭐가입니까?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별도의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죠? 답은 뭐죠? 2번이네. 작년도 문제인데 어렵지 않게 나왔죠. 3번 한 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 인정될 여지가 없다. X.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도 가능하죠. 4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완성된 후에 소유권 인정됐다면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5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 취득 시효를 중단시킨다. 이것도 뭐죠? X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했다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근데 여기서 좀 답은 쉽적이죠. 쉬운데 이 4번과 5번이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라면 본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따라서 시효 완성 후에 본등기가 됐다면 이 사람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까? 본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 거니까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니까 시효 완성을 이 사람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고요. 5번은 그냥 숙제 두십시오.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5번은 좀 약간 좀 생각할 게 있는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강의 때 이제 부합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동소유까지 해가지고 정리하면 소유권에 관한 기출문제 정리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